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권 지지 세력이지 네. 그걸 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측면에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지. 국가 지도자였던 꿈이나 나라의 품격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수사 기소는 재판받을 때까지 불구속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나는 다 연구가 있어요. 대구도 살았고 울산도 살았고 TK에 화끈한 걸 좋아. 대구가 저를 낳았고 대구가 저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대구의 정신, 대구의 자존심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온 국민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시국토론 공감 100, 네 분의 정치권 인사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 중진 의원하고 토론을 하다가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빠르게 바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질문요. 네, 수사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지금 심경은 어떤 것일까? 그래요. 예, 두 글자입니다. 뭐 지금 10시간 가까이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 두 글자로 표현해 주십시오. 어떤 마음이실지 두 글자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도와주십시오. 샵 4560, 샵 4560, 100원의 정보 이용료 문자 틀어주십시오. 서비스입니다. 비통. 비통, 나왔습니다. 비통. 구속? 구속. 그 세 글자인데요. 물음표 빼고. 네. 예. 봐주세요. 봐달라고. 예. 허무. 그리고 민심이라고 민심. 그러셨습니다. 네. 민심 무슨 뜻입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또 오늘 위로 좀 드시고 말씀. 네. 예. 검찰 소환을 받아서 수사에 응하게 된 것은 자기 스스로가 대통령 끝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한 데 대한 죄송한 마음, 그리고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다시 담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네. 그리고 성실히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담은 그런 내용으로 느껴집니다. 민심을 따르겠다? 예, 그런 뜻이다? 그것이 민심이다. 네. 예, 비통. 이거를 네 글자로 쓰라고 문제를 내주셨으면 제가 송구, 성실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네. 예, 아침에 두 말씀하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송구하고 성실히 예, 임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 방점은 성실히 임하겠다는 조금 것은 위로 네. 또.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혐의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어떤 법리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여성 대통령, 최초의 부녀 대통령, 그렇게 정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네. 선거했던 대통령으로서 또 최초로 이렇게 또 되는 이런 네. 어떤 상황들이 아마 비통함이 알겠습니다.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허무는 무슨 뜻일까요? 예, 지난 11월에 2차 대국민 담화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냐 그래요? 이런 말씀하신 예. 적이 있는데 네. 그 심정이 오늘 검찰에 들어갈 때 가장 크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본인의 뜻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 진짜 대통령의 이 직위를 내려놓고 예. 검찰 조사를 받는 이 마음이 엄청나게 허무할 거라고 것이다. 봅니다. 예, 네. 인생 허무 이렇게 네 자로 보내신 분도 계십니다. 예, 구속. 저는 아무래도 법조인의 시각에서 좀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이때까지는 대통령의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민간인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검찰 앞에 가면은 특히 이제 뭐 지금처럼 중대한 범죄 혐의를 가지고 갔을 때는 결국 자신이 인신 구속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큽니다. 저는 그거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내가 구속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걱정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7900님이 이슬이라고 보내셨습니다. 이슬. 이슬. 예.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 두 글자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슬. 예. 그리고 착잡, 참담, 비통, 침통, 초조, 답답 이런 그런가 단어들을 하면 또 주셨네요. 후련이라는 후련. 네. 사실 그 검찰 수사 다들 안 받아보셨나? 후련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기다리다가 네. 수사를 막상 받고 나면 그런 심정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자, 질문. 예. 네. 지금 수사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정을 저희들이 이제 알아봤는데요. 네. 수사하고 있는 쪽,
그 수사하고 있는 쪽이 검찰인데 그것의 총수, 검찰총장.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김순환 검찰총장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그것도 역시 두 자로 한번 써주십시오. 대통령 못지않게 여러 착잡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비장, 담담, 난감이라고 쓰였습니다. 자, 네. 담담은 별로 뭐 동료가 없다. 예, 저는 뭐 제가 볼 때 우리 김순환 그 검찰총장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뭐 중심을 못 잡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지만 네. 검찰이란 조직 자체가 원래 조직 논리에 충실한 곳이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담담하게 이 문제를 그래요. 직시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난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난감. 네.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법대로 하면 될 텐데.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란 자체가 정치인의 신분이었고 또 검찰 입장에서 지금까지 검찰 위에 정권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거든요. 항상 검찰은 어떻게 보면 정권과 가까운 권력이었는데 네. 지금은 기존 정권은 없어졌고 네, 이제 다음 정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사하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또 논란을 만들 거라서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장. 예, 수사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정을 제가 조금 아까 비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대꾸로 비장이라고 적어봤는데 네. 아마 여러 가지 지금 강현재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대략 난감한 상황 중에도 지금 앵커께서 강조하신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될 텐데 그것이 국민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장한 마음으로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고민. 고민. 뭘 예, 고민할까요? 예. 이 검찰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권력의 가장 냄새를 맡고 빨리 움직이는 조직이고 특히 우리나라 기관 중에서 정치적 판단을 가장 먼저 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으로 생각하기에는 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국민들에게 공감 가는 검찰 수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아까 민심을 쓰셨고 고민을 쓰셨습니다. 다 국민과 이제 맞닿아 있는 그런 고민들이다. 알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예. 캄캄, 눈치, 난감, 두통, 고민, 네. 몰라 이런 단어를 써주셨습니다. 네. 지금 검찰 수사 받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다가올 문제가 구속 문제일 겁니다. 뭐 누구나 다 뭐 이 구속 여부는 피해갈 수 없는 건데요. 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된다 생각하시면 O, 안 된다 생각하시면 X 들어주세요. 구속된다, O. 구속 안 된다. 구속 안 된다. 구속 안 된다. 구속된다. 된다. 네, 구속 안 된다. 네. 예. 뭐 그 구속을 하려면 어쨌든 도주의 위험이라든가 증거인멸의 위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구속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차피 지금 대통령이 지금 오늘 검찰에 출두하셔서 그 소상히 자세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굳이 검찰이 무리수를 두면서 구속까지 하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시청자들은 뭐 한 80-90% 정도가 X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런데 O를 두셨습니다. 구속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에 참여해왔던 많은 그 부하 직원들, 동료들 이런 사람들 한 30명이 함께 구속이 돼 있습니다. 형평성 측면에서 네. 굉장히 그 문제가 될 우려가 있고 지금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주 우려뿐만이 아니라 증거 인멸이나 그다음에 사안의 중대성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고민스럽고 또 국가의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되는 모습이 과연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어떤 여파는 어떨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네. 그러나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우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국격을 세우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안 된다. 예, 저는 불구속이다. 네. 예, 왜 그런가 하면 이미 탄핵으로 가장 무겁고 또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 거기에다가 이제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구속 수사가 의미가 없다.
예. 주장입니까? 예측입니까? 뭐 주장도 좋고 예측도 좋습니다. 네. 제가 다 열어놓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구속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한 거는요. 아까 두 분하고는 좀 다른 것이 검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만 하면 저는 법원에서는 발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근데 검찰이 청구를 할까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하지 않을 청구 안할 가능성이 거다.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내려주십시오. 다음 주제입니다. 지금 구속 여부는 앞으로의 대선 전국에 어떤 형태로든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세 분은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구속 안 된다고 보셨고 우리 박수현 의원만 구속된다고 보셨습니다. 네. 한편 유승민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 기소, 재판은 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개인적으로 국가 지도자, 품위, 나라 품격 등을 생각해서 수사나 기소는 재판받을 때까지 불구속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유승민 후보가 뭐 사실은 탄핵 정국에 물꼬를 튼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정치인인데 그런데 구속은 안 된다 지금 이러고 나왔습니다. 예. 자, 뭐 정치인은 늘 뭐 이 속마음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제가 유승민 후보의 속마음을 이 네 분께 질문드립니다. 네. 이 유승민 후보의 이 속뜻, 속마음은 뭘까요? 두 자로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부자가 참 어려워. 두자가 네. 어렵습니다. 네. 시가 어렵듯이 짧을수록 어렵습니다. 이거 네. 예. 불구속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이 발언. 대구 쓰셨습니다. 대구. 배신 쓰셨고 표심 쓰셨고 그리고 애증 쓰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30초를 적용하겠습니다. 이 저 가급적이면 한 번이라도 더 발언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시계 돌리겠습니다. 자, 애증부터 듣겠습니다. 애증. 우리 고성국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그 유승민 대표가 불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대통령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탄핵을 받을 만큼 죄는 이미 공소장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판단을 했다라고 네. 보고요. 단지 이제 대통령을 이제 구속해서 수사를 할 것이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불구속까지 할 필요야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고요. 네. 예, 표심. 일단은 저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은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구속 불구속에 대한 생각은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어떤 외압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굳이 누가 뭐 말하라고 한 거 아닌데 불구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결국 저는 어떤 끈끈한 애정, 인간적인 뭐 사랑 이런 거 떠나서요. 자신의 표밭이었던 TK를 잃을 것 같은 어떤 두려움 속에서 네. 이 정도 말은 해줘서 조금 달래보려는 그러니까 표심을 생각한 말이었다라고 봅니다. 표심이란 문자가 지금 여러 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애증이란 문자도 있습니다. 대구. 예, 바로 지금 강현재 변호사 말씀하신 내용을 네. 저는 대구로 그렇게 네. 표현을 해봤는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사실은 미래 합리적인 보수 정치인으로 굉장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었는데 네. 사실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보니 완전히 1% 미만으로 또 내려가서 어떤 그 대상에 끼지도 않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왜 안 뜰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배신의 아이콘을 대구에서 극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구의 민심을 달래고 네. 좀 호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표를 의식한 그런 뜻인데 여기 예, 재미있는 이자 두 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뭐 어떤 건가요? 표좀. 센스 자, 이재만 위원장은 이 배신 문자가 꽤 있습니다. 맞습니다. 배신. 네. 예. 예, 포퓰리즘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표를 받기 위해서 답답하니까 또 이렇게 배신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예, 배신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유승민 후보님의 속뜻이 아니라 이재만 위원장님의 속뜻 아닌가요? 그게 아니지. 예. 진짜. 그래요. 한 말씀 하세요. 아니, 지금 강현재 변호사가 그러네요. 지금 공격을 하셨어요. 유승민 후보가 이런 말을 한 속뜻은 자기의 뭘까? 속뜻이 뭘까?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자기는 표를 넣기 위해서 네. 또 배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또 다른 배신이다. 또 다른 배신이다. 예. 야, 또 임기응변 능하시네요.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예. 그래서 대구를 찾아가서 본인의 이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좀 보시죠, 화면. 네. 박 전 대통령과 진박들은 저 유승민을 배신자라고 공격했습니다. 스스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 나라가 똑바로 가도록
할 말을 다 한 저 유승민이 왜 그런 음해를 받아야 합니까? 과연 누가 배신자입니까? 네.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많습니다. 좀 전에 이 배신이라고 이재만 위원장 네. 그 쓰셨는데 뭐 찬반이 여기서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재만 위원장 지지하는 문자와 네. 그 비판하는 문자가 막 지금 뜨겁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7892님이 패널 여러분 글씨 좀 크게 써주시라고. 글씨가 잘 안 보이신다고 좀만 더 크게 써주십시오. 자, 그래서 네, 질문. 제가 유승민 후보의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네. 예. 지금 이 발언 대구 지지층에 통할 것이다 O, 그래도 안 통할 것이다 X. 나 들어주세요. 배신자 나긴 네. 억울하다고 지금 이제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통한다 O, O, 안 통한다 X. 아유, 통한다. 네. 이 바른정당 쪽에서 나오셔서 지금 오늘 좀 고생하십니다. 예, 그 살짝 그거에 좀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요. 일단은 TK 민심 자체는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 결국 대통령이 죄가 없다라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생각도 일부 있지만 죄는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뭐 예를 들어 유승민 후보나 뭐 현재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지금 다 싫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유승민 후보가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 TK 민심이 수용할 거다. 왜냐하면 TK는 지금까지 권력을 만들어 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에 TK의 주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유승민 후보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민심이 곧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저 30초 시계 돌려주세요. 네. 예. 근데 안 통한다고 보시는 거죠? 예. 아니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보면 유승민 그 의원의 호소가 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유승민 의원 같은 저런 합리적인 보수가 TK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잘 성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유승민 후보가 원내 대표를 할 때 제가 상대당 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그 국회법 협상 과정 같은 걸 다 지켜봤거든요. 굉장히 합리적 고생도 많이 했어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 배신자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제 말을 들었다면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억울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네. 여기 9335님이 10년 걸릴걸? 서로. 네. 안 통한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전혀 안 통합니다. 예, 배신자잖아요. 대구 사람들 배신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박근혜 대통령 오늘 검찰 수사받으러 소환대가 들어갈 때 이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비서실장으로 제대로 모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대구 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강현재 변호사? 저는 일단 유승민 의원님 말씀엔 100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배신자냐, 친박이 대통령을 잘못 만든 거지. 그 말엔 동의하는데요. 특정 정치인과 반대했을 때 그 사람에게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욕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아주 좀 상식적인 선에 서 있는 일반인이라기보다는 그 특정 정치인을 굉장히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그 논리를 얘기하고 설명을 해서 그 마음이 설득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TK인데 TK 정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강하죠. 네. 3857님, 저 대구인데요. 배신을 떠나 유승민 의원 기대 안 합니다. 이렇게 싸늘한 문자를 또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네. 그 유승민 후보 얘기를 한 김에 네. 지금 이기재 대변인 고생하고 계신데 바른정당 얘기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 단일화 문제 가지고서 유승민 후보하고 남경필 후보가 연일 TV 토론에서 지금 논쟁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질문 바로 드릴게요. 이 보수 후보 단일화 가능하다면 O. 이게 이제 유승민 후보 쪽의 주장입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X. 이게 남경필 후보 쪽의 주장이라고 보면 되죠? 네. 예, 들어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그래요. 된다. 단일화 된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수 중도가 다 같이 통합을 해서 우리는 문재인 후보 대통령 되는 것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단일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유승민 후보는 배신자라고 막 비판하셨는데 그래도 단일화는 해야 된다고. 문재인 후보 배신자를 넘어서 이제는 유승민 후보 배신자보다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안 된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이재만 위원장께 제가 좀 뭐 결례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일으킨 지금 구 여권, 지금 보수 세력으로서 사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성이 좀 빠진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정권 교체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시고 잘 그 세워서 다음에 기회를 또 보는 거 중요하다. 어떤 그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한 어떤 반성 없는 이합 집산과 또 연합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그래 논쟁을 좀 하시고 기회를 드릴게요. 저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첫째가 안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민주당 후보 내에서도 안희정 후보, 대연정 참 탐스러운 후보다. 예,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통합의 정치를 외치면서 지금 또도 갈라치기를 하고 있고 분열의 정치, 패권의 정치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선이 돼서는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네, 기회 한 번만 드릴게요. 할게요. 제가 안희정 후보의 대변인이긴 합니다만 우리 문재인 후보 네.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안희정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통합의 리더십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또 우리 저 보수 구여권에서 걱정해 주시는 감사합니다만 다 잘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다라는 걸 한번 믿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현주 변호사. 저는 더불어민주 단일화 안 된다고 드시면 네, 단일화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대선까지는 둘 정당 사이의 골이 굉장히 깊고 좀 갈 때까지 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보수 단일화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각자가 각자 살 길 찾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정말 아까 그 더불어민주당 정권 잡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또 문재인 전 후보가 정권 잡는 건 더더욱 동의할 수가 없는데 이 친문 패권의 자동 집권을 막는 방법이 저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쳐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른정당도 알기 때문에 과연 두 사이의 단일화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죠. 네. 제가 의견을 아직 안 들었죠. 네. 예, 저는 희망보다는 예측치로 X를 한 건데요. 네. 우선 골이 너무 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탄핵에 찬성해서 대통령이 죄가 있다고 보고 탄핵에 찬성을 한 정당이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탄핵을 반대한 정당입니다. 그 골이 채워지기에는 시간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게 현실화되려면 결국 자유한국당 내에서 소위 얘기해서 골수 친박이라고 하는 10여 명이 청산돼야 되는데 그 청산의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안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그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 간에도 뭐 좀 또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후보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서로 막 논쟁 구도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네, 대선 출마와 관련된 발언 듣고 오시죠. 네.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진실은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1심, 2심에서 유죄, 무죄가 번갈아 나온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를 출마한다는 건 저는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나한테 대해서 네거티브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일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우리가 통합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내 생각이 있어도 이야기 안 하는 게 앞으로 우파 전체를 위해서 그게 좋습니다. 네, 발언 들으셨는데 이 발언을 가지고 질문을 두 개로 쪼개서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승민 후보의 발언이요. 재판 중인데 대통령 후보 출마하는 거 상상도 못하겠다. 여기 동의하시면 O. 동의 못한다. X. O. XO. 네. X 드셨습니까? 예. 동의 못한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발언에 동의 못한다. 예. 주장해 주십시오. 예, 유승민 의원이 말하는 홍준표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오늘 제일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예, 바로 이 도지사 선거에 대해서 꼼수라는 뉴스가 오늘 많이 나와버렸잖아요. 바로 진정성 없는 후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출마에 대해서 상상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예. 동의한다 아니에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그럼 동의한다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지금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것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네, 그렇습니다. 출마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X를 두셨고 네. 그와 별도로 홍준표 지사가 지금 뭐 이렇게 사퇴 네. 관련해서 꼼수는 이거 큰 잘못이다. 지금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하셨어요. 먼저 가셨어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유승민 후보의 말에 동의한다.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법과 원칙이 무너진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이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기 전에 추측으로 안 날 것인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 중요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것을 그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것 가지고 어떻게 새 시대를 열겠습니까?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주장하는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에 저는 아주 적극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현지 변호사. 예, 저는 그 홍준표 지사님처럼 사실 보수 진영에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시면은 너무 가볍게 처신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뭐 보수의 주자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바로 또 대통령 출마를 노리는 그런 모습은 좀 가벼워 보이고요. 재판 중인 상태이고 그런 신분인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분이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 것은 맞지 않고 또 플러스 그 지사 역할을 재판 받는 동안에도 지사 역할을 상당히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 국민께 죄송한 일인데 네. 그 국민께. 근데 그 2심에서 무죄 받았다고 또 바로 선거판에 뛰어드시는 것보다는 좀 이제는 그 도정을 지키시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됐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리려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아직 네. 못했는데요. 네. 아니 이거 왜 자꾸 죄송합니다. 근데 왜 자꾸 발언을 이미 한 것 같죠? 너무 친숙해 보이는 거 아닌가요? 네, 대변인. 네. 저는 지금 재판 중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새누리당 시절에도 공천 심사할 때 국회의원도 재판 중인 사람 공천 안 줬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출마하는데 재판이 안 끝난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당 최종 경선 후보가 정해졌죠. 4분으로 압축이 됐는데 네. 4분 중에 과연 누가 한국당의 후보가 될까? 요거 주관식 이름 써주십시오. 홍준표, 김관용, 김진태, 이인재. 누가 될까? 누가 되면 최종적으로 누가 좋겠다가 될까? 아니라 뭐 진짜 좋겠다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럼요. 네. 누가 될까로 예측해도 되고 네.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해주셔도 됩니다. 어허, 그리고 네. 설명을 하시면 되죠. 아, 그렇죠. 예. 어머. 자, 홍준표, 김관용, 김관용. 그리고 여기도 김관용. 김관용, 홍준표. 야, 홍준표 2표, 김관용 2표. 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강인재 변호사. 예, 저는 뭐 예측입니까? 주장입니까? 예측입니다. 예, 예측해 주세요. 아까 출마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거고요. 하지만 나오신다면 어쨌든 간에 지금 네 후보님 중에서는 그래도 그 강경 보수들의 민심을 가장 시원시원하게 대변하고 있어서 본 그 당내 이제 경선에서는 홍준표 지사님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네. 그래요. 김관용. 김관용. 예, 저는 문재인 후보의 대항마가 김관용 지사가 가장 적합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포용력이 있고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김관용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거기에 특히 김관용 후보는 보수와 중도를 다 끌어안는 그런 대통합을 하자, 대연정을 하자는 데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대연정의 적임자다. 네. 자, 홍준표. 우선 저도 이거 예측입니다. 예측. 예. 홍준표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예측이고요. 네. 네. 우선은 보수 진영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이다 발언을 하는 후보를 찍게 돼 있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홍준표 아니면 김진태 의원이라고 보이고 아. 그런데 김진태 의원은 또 나름대로 너무 한쪽에 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네. 표의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홍준표에 투표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전 대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김관용.
예,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헌법 개정 개헌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중에 지금 지방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지방의 문제 이렇게 심각하거든요. 지방 분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히 잘 이해하고 실행해온 그런 어떤 그 지방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우리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것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홍준표 지사, 김관용 지사, 안희정 지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과정에 보면 그 홍준표 지사가 사실은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걸 인정합니다만 네. 김관용 지사 같은 그런 지방 분권의 철학을 함께 이끌어온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바람을. 것입니다. 네. 좀 아까 이재만 위원장도 기대를 말씀하셨고, 예. 그렇죠? 바람을 말씀하셨고, 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가장 편안한 상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왜 김관용 지사를 선택했는지 물어보고 우리 저 싶습니다. 이재만 위원장님 그런 기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안에 뭐 그런저런 얘기들이 뭐 정치판이라는 게 늘 있는 거니까. 예. 예, 사실은 저 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쪽에도 뭐 더불어민주당에 누가 되면 제일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술자리에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 홍준표 지사가 되면 여러 가지 아까 강현재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 보수를 잘 이렇게 합치는 역할을 충분히 하실 텐데 또 제가 네. 느끼는 바람은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것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런 그래요. 지도를 예. 가진 분이 필요하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재만 위원장이 그 홍준표 후보 지사직 사퇴 관련해서 이게 좀 꼼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질문 저희들이 지금 다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발언 함께 듣겠습니다. 보궐선거는 없다.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한 달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보궐선거를 노리는 꾼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또 그 사람들이 일부 기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보궐선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보궐선거는 없다. 괜히 헛꿈 꾸지 말고 제자리 돌아가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참 그 홍준표 후보의 저 발언, 네 속뜻이 뭘까요? 네, 무슨 생각, 무슨 계산? 하여튼 어떤 의미를 담고서 저런 발언을 할까요? 내자로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네 글자입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가 뭐 말만 하면 뉴스가 되는데 네. 그 말이 굉장히 중의적이기 때문에 네 글자입니다. 저거 해설이 필요합니다. 보궐선거는 없을 것이라고 진지구축. 얘기한. 예. 출마로 끝. 출마로 끝. 네. 그리고 소탐 소탐 대실이고요. 대실. 그다음에 피해보자. 일단 피하고 자, 보자. 피해보자. 뭘 피하는 겁니까? 지금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그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지사직 본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지사직 그 본인이 던지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피해보자는 방식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본인이 그 저 발언을 통해서 본인이 지사직을 지금 수행하면서 제대로 못했다는 것까지 증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게 거꾸로 그 돌아오는 화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 진지구축. 예. 홍준표 지사가 저렇게 꼼수를 쓰는 거 단호히 반대합니다. 저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 속뜻이 뭐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도지사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경남 도정이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그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직무 대행 체제로 그냥 가면서 자신의 영향력, 진지를 좀 지키는 것 그런 것에 속뜻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네. 경남에서 민주당이 경남지사 먹을 수 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하긴 지난번 경남지사 선거도 상당히 근접전을 벌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출마로 끝.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지사님은 대통령 선거 출마에서 자신감 보이고 있지만 사실 속마음은 출마로 끝나지 정말 본선에서 승리하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또 돌아갈 준비를 한다. 예, 돌아갈 준비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너무나 궁색하고 속보이니까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드냐 또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보고를. 근데 뭐 금방 돌아갈 곳이니까 그냥 있으시는 거겠죠. 출마로 끝난다. 이길 자신이 없어서 지금 스스로도 알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됐다. 네. 그래요? 예, 자 소탐 소탐 대실입니다. 대실. 예. 예, 정말 자유한국당 유력 후보인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도
정권 창출을 하기 어려운데 미래의 테러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느껴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 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버려야 되는데 작은 거를 여기에 연연해가 있기 때문에 네.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넣칠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탕대실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문자 주셨는데 네. 궁여지책, 낭비 걱정, 이런 세비 걱정, 언감생심 이런 단어들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이 오늘 저녁 6시에 이 마감이 됐습니다. 선거인단 한 210만 정도? 예. 예, 뭐 그동안 그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예. 과연 누구에게 저 이거 질문 아까 잘못했던 혼나가지고 유리불리 아닙니다. 질문을 못 그건 드리겠 아닙니다. 누구에게 유리할까? 네. 원래는 200만을 넘으면 뭐 안희정 후보한테 유리할 거다. 네. 뭐 안 되면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할 거다. 네. 이게 선거인단 모집할 때부터 그런저런 계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막상 210만입니다. 200만을 넘었습니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유리할까? 이름을 한 사람이 써주십시오. 네. 예.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네. 210만 명의 선거인단은 아마 우리 선거사상 기록일 겁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210만 명이나 되는 그 다수의 국민이 참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전문가들이 다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안희정. 어머, 지금 문재인한테 유리하다? 그 일반적으로 200만이 넘으면 안희정 후보한테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시지만 네. 저는 그 최근에도 저희가 그 뭐 논평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각종 단체에서 집단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문을 각 단체에 내려보내고 그 공문에 보면 모 후보 측하고 이야기된 것 같은 네. 뉘앙스를 풍기면서 네, 네. 집단적으로 선거인단에 가입할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게 단체들이 집단적으로 개입했다는 거는 그 단체의 이권, 그 네. 이권이라는 건 뭐냐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하고 연결돼서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현재 문재인 후보가 알겠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선거인단 214만 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안희정. 예. 안희정 후보에게 꼭 유리하다는 것보다 안희정 후보에게 불리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네. 이게 뭐 선거인단의 규모가 굉장히 컸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선거인단에 가입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능동적인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안희정 후보에게는 당심에서 좀 불리하지 않냐라고 하는 약점을 지적받았는데 이 규모가 크게 되면 네. 당심과 일반 민심은 결국 수렴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안희정 후보에게 그 지적받는 것은 알겠습니다. 불리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들도 대체로 안희정 후보가 더 유리할 거다라고 하는 의견을 6대 4? 네. 나 7대 3 정도로 지금 조금 더 많은 것 보여주고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예, 민주당 경선에 사실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이 짜고 치는 보수독입니다. 예, 그렇지만 214명의 선거인단을 통해서 실질적인 조직보다는 여론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예, 안희정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네. 예. 214만 명. 아무 관심 없는데 분석을 하셨습니다. 예. 네. 강현재 변호사. 예, 저는 숫자 자체가 적은 것보다는 저렇게 많은 것이 일단은 안희정 후보한테 유리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저 정도 숫자 되면은 그 기존의 어떤 친문 네. 세력이나 그런 분들 외의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승리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후보께서 승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저렇게 많은 숫자가 동원됐어도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동원된 사람들의 성향이고 네. 누가 동원됐냐인데 그것이 결국은 문재인 후보 측의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그 박수현 의원이 지금 안희정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계시죠? 네, 그래서 10초만 예. 딱 말씀드리면 예. 여기서 네. 이제 동원을 아니 지금 말씀해 그래서 주셨는데, 이렇게 덕담도 지금 맞습니다. 좀 섞여서 지금 나온 것 같아서 네. 예. 동원을 말씀하셨는데 음. 아마 그것은 능동적으로 참여한 일반 국민 그 참여자들에 대해서 결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정권 교체의 소망을 담아서 스스로 이 민주당 예선이
본선 선거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그 참여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문재인 후보, 뭐 지금 석 달 가까이 1위를 달리고 있어서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질문을 뭐 모든 언론에서 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저희도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질문 몇 가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그 전두환 표창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문재인 후보가 광주를 찾아서 해명을 했습니다. 예. 자, CG 한번 보여주시죠. 네, 내용이 이렇습니다. 5.18 때 전두환에게 구속됐던 사람이다. 군복무 당시 전두환이 여단장이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반란군 우두머리라고 말했었다. 5.18 진상규명을 국가 차원에서 규명하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 이런 발언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지금 그 광주 경선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27일 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스타트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경선이. 예.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이 이 광주 또 호남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후보로서는 어쨌든 악재일 수밖에 없는 이 전두환 표창장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광주에서 문재인 후보의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O를, 저거 설득력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OX 퀴즈입니다. X, O. 설득력이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예. 네. 우선 저 발언 자체가 문제가 된 거 과정이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안희정 후보의 대변인으로서 논평을 냈다가 아주 문자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본질적인 걸 지적한 것은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적절하지 못한 예를 문재인 후보가 자유토론 중에 들은 것인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가 그 전두환 반란군의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고 그 본질 자체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적절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혹시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적절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해주시는 것, 그것이 저는 바르다고 보고 적절히 해명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득은 없다라고 지금 강현희 변호사. 네. 예. 그때 당시 문재인 후보께서 말한 정확한 문장을 보면요. 내가 그때 반란군 우두머리였던 전두환 장군인가에게 표창까지 받았어, 이거였어요. 이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의 쟁점은 반란군 우두머리 전두환에 있는 게 아니라 표창장까지 받았다에 있었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요. 평소에는 광주나 호남을 찾아가서 그 민심을 잘 아는 것처럼 하고 여러 가지 구애를 하고 위하는 것처럼 하셨는데 그냥 그때그때 그 장소에서 자신이 얘기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결국 그것이 전두환 표창장인 건 중요하지 않고 표창장 받았다는 것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광주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강윤재 변호사님 얘기에 동의하고요. 저도 그 화면을 봤더니 아주 자랑 삼아 얘기를 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걸 화면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그런 해명으로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뭐 군대 갔다 온 사진이 보여주면서 이 마초적인 성질을, 마초적인 성격을 보여줘갖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이 불안해하는 거는 문재인 후보의 안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송민수 회고록에서 나왔듯이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왜 북한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왜 단호한 입장을 못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뭐 군복 입고 폼 잡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만. 예, 문재인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안보관을 보여주려면은 사드 배치에 바로 곧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안보 문제가 나오면은 이 전두환 대통령 표창받은 자랑을 하고 또 보수를 공격할 때는 표창받은 적이 전혀 없다. 캠프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일관성이 없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저런 대통령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냐 걱정하는 겁니다. 예, 이 거짓말이라는 표현은 조금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1대3이라서 제가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권 교체가 가능해 보이고 거기에 가장 유력 후보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소망을 담아서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달게 받아야 됩니다만, 그러나 어떤 안보관을 의심한다든가 본질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 이것은 좀 자제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역시 똑같습니다. 튼튼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다음 네.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 캠프의 이 오고돈 전 그 옛날 부산 부시장이었죠? 예. 네네. 지금은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데요.
부산 대통령 만들자라는 발언에 이재명 후보가 지역주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동의를 좀 들어보고 갈까요? 예. 싱크 있습니까? 네, 네, 자료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다시 한번 부산 사람이 주체가 되어 부산 대통령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아가 새로운 영남을 만들 것이며 또 새로운 호남도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새로운 호남도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이라가 무슨 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저 부산 대통령이라는 발언이 여러 가지 논란을 놓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역주의 망령을 되살려낸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저 비판에 동의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비판이 좀 잘못됐다, 너무 과하다, X 들어주세요. 다 O를 드셔야 될까요? 그렇군요. 네. 이거는 좀 오거돈 위원장의 발언이 문제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주의 망령이 되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들 다 보시는 거죠. 예. 이재명 후보의 의견에 처음으로 O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날 이제 광주 경선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이 발언이 다른 지역에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게 이제 뭐 그럴 겁니다. 저 부산 지역의 선대위 뭐 출범인가 이런 지역 행사에서 지역의 대표가 발언을 하다 보면 지역의 이야기를 충분해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저 발언에 이어서 문재인 후보가 바로 나는 부산의 대통령보다 5천만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민감한 시기에 저런 발언을 생각 없이 하는 것, 호남에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게 지금 뭐 전두환 표창장도 묘하게 광주 호남에 지금 상처를 주고 있고, 부산 대통령이란 발언도 이 광주 호남에 지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문재인 후보의 속마음이 어떨지 그 두 자로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 됩니다. 문재인 후보의 속마음. 예, 문재인 후보의 마음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이 마음을 이 두 자로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예, 이게 뭐 선거는 자기가 잘해서 이기기도 하지만 뭐 이 실수로 지기도 하고 뭐 워낙 변수들이 많은데 지금 낙엽. 이 문재인 후보 쪽에서 지금 거듭해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낙엽 무슨 뜻입니까? 예, 지금 문재인 후보가 워낙 예. 워낙 많은 사람들 영입하다 있다 보니 설화가 계속 나는데 우리 군대 제대할 때 말년 병장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간신. 예, 지금 동교동계 학살로 인해 가지고 호남표가 다 떨어져서 표 때문에 엄청 거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런 과잉충성으로 인한 발언을 하니까 저 간신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손혜원 본부장님 또 이번에 오거돈 상임위원장님, 표창원 의원님 아주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달라. 이게 아마 속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조마. 예, 저는 조마조마하면서 한편으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일 투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고, 남은 시간까지 아무 일 없이 그냥 계속 가서 대통령이 되기만을 바랄 것 같습니다. 좀 조마조마하겠죠. 예, 오늘 여기서 모두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